이제 DAO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만들고 그리고 이제 디스패처에서 컨트롤러에다 링크를 다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 거는 JSP죠. 화면은 어, 지난번에 만든 모델 2랑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냥 MVC라는 새로운 거로 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MVC라는 URL 밑에 아티클하고 유저 만들었고 이 유저는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고요. 이제 아티클 이번에 만들 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를 별도 파일로 구성했습니다. 메뉴는 보면은 무슨 화면이든지 다 동일한 메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화면마다 메뉴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메뉴를 공통으로 만들고 이걸 끼우는 게 좋겠죠. 메뉴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홈은 이걸 이렇게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화면을 지난번하고 링크를 조금 다르게 할 건데 화면마다 이제 이런 걸 넣을 거거든요. 베이스 href.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모든 링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상대 패스로 가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리퀘스트 컨텍스트 패스에서 컨텍스트 패스가 이제 루트니까 그냥 이렇게 루트만 남게 되거든요. 이 베이스 href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소스 보기를 해보면 여기 베이스 href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상대 패스예요. 그러니까 루트부터 시작하는 패스로 쭉 나오게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메뉴 JSP를 보면 먼저 홈은 그냥 루트에다 거는 거고요. 요 점은 이제 그 베이스 href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로 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루트를 이렇게 쓰면은 베이스의 href가 바뀌어도 베이스 URL이 바뀌어도 그게 바뀐 URL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절대 패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상대 경로, 점 없이 그냥 루트로 시작하면은 그냥 절대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점을 안 찍으면은 베이스 URL을 설정한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은 루트고 그 다음 사용자는 유저 리스트, 게시글은 아티클 리스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여기가 사용자 이름하고 로그아웃이 있고 로그아웃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가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세션 유저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세션에다 get attribute user 해서 요 유저로 꺼낸 걸 세션 유저라고 이렇게 객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션 유저가 널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널이 아니면 로그인을 했으면 그쵸? 그리고 else 여기는 로그인 안 했으면 그쵸? 세션 유저가 널이 아닌 걸 로그인 했다는 뜻이야. 로그인을 했으면 이 세션 유저에 있는 네임 이게 사용자 이름이죠. 세션 유저에 있는 네임에다가 님 붙였습니다. 여기 로그인 해갖고 abc 이거 abc 이렇게 하면 abc 님엔 링크 안 걸었습니다. 뭐 님에 링크를 걸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그리고 로그인 안 했으면 여기처럼 로그인 화면하고 회원가입으로 링크 이렇게 메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부터 보면은 이렇게 include 파일을 갖고 다 붙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include 파일을 하니까 요 자리에 아까 그 menu.asp 요거 그쵸? 요 소스가 여기에 그대로 끼워진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대로 끼워진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글 목록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화면을 만들 때는 데이터가 아티클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신경 안 씁니다. 그거는 서블릿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개발을 서버 개발자랑 또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따로 이제 화면 만드는 거랑 서버 만드는 거랑 서로 다른 개발자가 할 때도 서버 쪽 개발자는 데이터를 설정하는 것만 집중을 하는 거고, 화면을 만드는 사람은 이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화면을 만들면 됩니다. 요 리퀘스트에다가 아티클 리스트를 설정해주는 책임은 지금 서블릿에 서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아티클 리스트가 다 있다고 가정하고 화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겟 애트리뷰트 아티클 리스트를 요게 그냥 리퀘스트 겟 애트리뷰트 하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캐스팅을 해줘야 되겠죠. 아티클 리스트 한 다음에 루프를 돌리죠. 루프를 돌리면서 여기서 아티클 아이디 그리고 타이틀 여기까지 링크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사용자 글쓴이 이름하고 udate니까 수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게시글에서 지금 이게 16시 16분에 지금 글이 올라가져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를 수정을 해서 뭐 다시 또 점점점을 뭐 없애볼게요. 이렇게 없애보고 수정을 딱 하면은 16시 51분 여기 목록에서도 16시 51분 이런 식으로 수정한 시간이 나오게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글쓴이 이름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아티클 리스트 만들어지고, 그럼 아티클 뷰 화면도 이 화면은 이제 리퀘스트 겟 애트리뷰트에서 아티클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 아티클로 화면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 아티클 가져오는 거를 최상단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티클 보기를 보겠습니다. 아티클 보기를 보면은 이런 거는 사실 이 위에 공백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실제로 HTML을 보면은 우리가 소스 보기를 하면 위에 공백이 없잖아요. 이렇게 딱 붙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리소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여기에 보면은 트림 스페이스 있잖아요. 요거 추루, 요걸 추루로 해놨기 때문에 JSP의 앞뒤에 공백이 있으면 그걸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앞뒤에 공백이 있는 거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도 메뉴 끼우고, 그리고 이제 수정하고 삭제에다 링크를 걸어주겠죠. 그래서 아티클 에디트 수정하면 하고 삭제하면 딜리트 아티클하고 여기다가 바로 아티클 아이디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걸어주고 화면 여기는 아티클 아이디 타이틀, 그렇죠? 아티클 여기 아티클 아이디 여기 타이틀, 그리고 네임 업데이트, 네임 유데이트, 업데이트가 아니고 유데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보면은 get content html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가볼게요. 제가 컨텐트 html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냥 컨텐트로 안 했고, 그냥 컨텐트로 하면 지금 JSP의 HTML에서는 우리가 웹에서 엔터를 쳐도 화면에는 엔터가 먹지 않잖아요. BR 태그를 붙여야지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끝에 이렇게 BR을 붙여놨잖아요. BR을 붙여야지 요 자리가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BR, 여기 BR 이런 식으로. 그 BR을 안 붙이면은 밝혔다고 8일 하고 일로 쭉 들어가요. 그래서 BR 태그를 붙이는데 이게 지금 뉴라인이잖아요. 뉴라인 기호를 BR 태그를 붙이는 걸로 바꾼 게 컨텐트 HTML입니다. 그래서 컨텐트 HTML이라는 걸 만들어서 컨텐트를 replace all 해갖고 뉴라인을 BR로 바꾸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여기다 컨텐트 HTML 붙이면 여기서 이제 BR 태그가 적용된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시글 수정 화면을 보겠습니다. 수정 화면은 이 화면은 이게
기본으로 텍스트가 요게 인풋 타입은 텍스트랑 요게 텍스트 에리어잖아요. 이게 이렇게 길게 안 가요. 그래서 화면에 거의 5% 남기고 꽉 채우게 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붙이겠습니다. 이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다음에 더 자세히 하는 날이 있을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스타일 붙여도 되고, 여기다가 스타일을 이제 태그에다 끼워도 되는데, 일단 제가 스타일 시트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95%를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요것도 요걸 200 픽셀 정도로 이렇게 미리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폼을 정하고 여기 메소드가 get이면 안 되겠죠. 이걸 메소드가 get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저장했을 때 이 내용하고 이 제목하고 내용이 여기 있는 요 업데이트 아티클이라는 메소드 요 그 URL에 물음표로 해갖고 URL에 붙어서 가요. get은요. 그런데 지금 get으로 갈 수 있는 요 파라미터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글을 통째로 글 목록을 통째로 올리거나 할 때는 get 안 쓰고 포스트를 쓰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다 포스트를 써줍니다. 그래서 요게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할 때 쓸 이름이 요 네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네임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타이틀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컨텐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썼고, 여기 보면 글 번호는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수정해서 여기서 글 번호 안 보이는데 저장하면 글 번호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데이터는 넘어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소스 보기를 하면 여기 인풋 타입은 히든으로 들어갑니다. 인풋 타입 히든으로 들어가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서버로 서밋하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 타입은 히든에다 아티클 아이디를 넣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는 타이틀 기본으로 보여주고, 여기다도 컨텐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장. 이거는 버튼 타입은 서밋해도 되고 인풋 타입은 서밋해도 됩니다. 그리고 버튼 타입이 서밋이 아니고 버튼 타입이 여기가 그냥 버튼 그런 거면 저장을 눌러도 서밋이 안 되겠죠. 서밋이란 거는 여기는 글을 서버로 여기는 액션으로 보내는 걸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 수정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화면은 글쓰기나 글 수정이나 화면은 똑같이 생겼죠. 다만 여기에 글이 미리 여기 박혀 있냐 안 박혀 있냐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add 아티클로 보내고, 글은 안 박혀 있으니까 밸류가 없겠죠. 그냥 이렇게 돼갖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행시키면 아티클이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이제 에러가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에러를 날 때마다 그 에러 처리에 대해서 좀 곤욕을 치르고 잘 이제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겪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로그죠. 여기 있는 이 화면 여기를 띄워놓고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누를 때마다 여기 무슨 이상이 있으면 여기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이 화면이 왜 안 되지 하고 에러를 추측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 에러가 떠요. 그러면 그거를 쭉 스크롤해서 위에서부터 에러 난 지점을 자세히 읽어 보셔갖고 뭐 때문에 에러가 났다라고 거기에 분명히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를 보고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델 1을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URL하고 서블릿 하나를 매핑해 놨잖아요. 서블릿은 이 URL을 처리해서 응답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요청이고 요청 URL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고, 이게 리퀘스트 리스판스 모델 그래갖고 하나의 리퀘스트에 하나의 리스판스를 하는 이거를 지금
리퀘스트랑 리스판스랑 매핑해 놓은 게 지금 서블릿이에요. 그래서 어떤 URL이 들어왔을 때 어떤 메소드, 어떤 서블릿을 실행한다 이렇게 매핑을 해 놓은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 놓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서블릿에서 데이터 처리도 하고 화면도 만들려니까 복잡하잖아요. 화면을 이렇게 일일이 프린트 ln으로 출력하면, 이거 지금 화면이 짧으니까 이렇지 실제 JSP 화면이 엄청, 보통 HTML 화면이 엄청 큰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출력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블릿을 안 하고, 지금 서블릿을 안 하고 JSP로 모델 1으로 하는 걸 여러분들이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JSP 출력은 편한 반면에 또 데이터 처리를 또 JSP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보면 뭐 비즈니스 로직 개발하고 또 화면 개발하고 이런 거를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코드도 보기가 힘들어지고, 또 유지보수에 그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하는 거랑 화면하고 분리하는 게 MVC예요. 그래서 DAO랑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하고 화면을 뭐 포워드나 리스판스 하는 거랑, 그리고 또 데이터를 갖고 화면을 뿌리는 거랑, 그렇게 모델 뷰 컨트롤, 모델 컨트롤러 뷰 이렇게 나눈 거를 MVC 이제 구조라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모델 1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 번에 합쳐서 했었는데, 이제 이걸 발전시켜서 JSP, 서블릿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처리만 하고 뷰로 이렇게 포워드를 보낸 다음에 이 뷰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화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해 갖고 이거 꼭 분리를 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실제로 화면 만들 때 비즈니스 로직이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한번 DAO에서 갖고 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화면이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부분들은 다 컨트롤에서 해주고, 우리가 아까 봤을 때도 아티클에서 이렇게 보면은, 게시글 삭제할 때도 이렇게 로그인 체크도 하고 게시글 주인인지 체크를 하고, 이런 로직들을 다 일일이 JSP에다 넣으면은 좀 JSP가 복잡하잖아요. JSP는 화면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 또 화면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컨트롤러로 분리를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니까 편하긴 한데, 이 서블릿 하나랑 URL 하나랑 매핑한 게 URL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서블릿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 또한 유지보수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이거죠. 디스패처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은 어떻게 만들면은 어떻게 말하면 MVC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정 URL 패턴으로 들어오면은, 뭐 전체 패턴으로 만들 수 있어요. 특정 URL 패턴으로 들어오면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렇게 실행되게 합니다. 모든 URL에 매핑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모든 URL. 그러니까 우리가 MVC 구조로 할 때는 서블릿은 실제로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딱 한 개만 있는 겁니다. 디스패처 서블릿 한 개만 있고,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어떤 URL이 들어왔을 때 어떤 컨트롤러의 어떤 메소드를 실행할 것인가를 쫙 매핑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매핑을 하면 실제로는 서블릿은 한 개만 만들고, 컨트롤러에다가 서블릿의 두 게시나 두 포스트 메소드를 다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컨트롤러에서는 데이터 처리만 하고, 전부 데이터 처리만 하잖아요. 그리고 화면 뿌려주는 건 최종적으로 화면으로 리다이렉트를 하든지 아니면 포워드를 해갖고 이렇게 포워드를 해서 화면 처리를 하게 한다. 이것이 MVC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이 구조가 복잡해서 복잡하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단순하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모든 URL은 한 서블릿으로 가고 그 서블릿에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JDBC랑 스프링 JDBC 만드는 걸로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스프링 부트에서 퍼레 네임 JDBC 템플릿, 네임드 퍼레미터 JDBC 템플릿을 다 구성해 주니까 우리는 DAO에서 이걸 그냥 인젝션만 해서 쓰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성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프링 부트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메소드 호출해서 리스트 있을 땐 쿼리, 한계가 갖고 올 땐 쿼리 for 오브젝트, 또 수정할 땐 업데이트 이렇게 호출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매뉴얼 보면 알겠지만 JDBC 템플릿이나 네임드 퍼레미터 JDBC 템플릿에 메소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그 많은 거는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를 다 마스터하고 나면은 또 그런 거 쓸 일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요 세 가지만 쿼리, 쿼리 for 오브젝트, 업데이트 이 세 가지만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는 걸로 스프링 JDBC는 우리 서블릿하고 JSP를 사용해서 MVC를 만드는 거는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스프링 MVC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DAO에서 커넥션 풀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커넥션 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JDBC 할 때 user DAO, input, using, raw JDBC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소스를 이제 멤버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소스는 new MariaDB 데이터 소스에서 여기서 DB URL 직접 넣어갖고 그냥 데이터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갖고 오고 커넥션에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에서 스테이트먼트 만든 다음에 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에서 쿼리를 수행하죠. 그래서 쿼리를 다 수행하고 나면은 지금 이거 try with resources 부문이니까 여기서 prepared 스테이트먼트 끊고 커넥션 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이 데이터 소스라는 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 source.get 커넥션 할 때 이 데이터 소스가 그냥 일반적인 MariaDB 데이터 소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친구한테 뭔가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갖고 전화를 걸면은 띠릭띠릭띠릭 신호가 가고 그럼 친구가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랑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전화를 다시 끊고 이렇게 하면 계속 여러 번 시도 없이 계속 친구랑 통화를 하고 싶으면 할 때마다 계속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끊고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 source.get 커넥션 할 때마다 새로 연결을 해서 커넥션을 갖고 오고 또 끊고 해서 이 get 커넥션하고 close 커넥션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리고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서버에서 수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이 사용자 목록을 보는 화면을 지금 100만 명, 1000만 명이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수많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 소스 get 커넥션을 하면 데이터 소스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계속 커넥션 요청이 들어가고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무제한으로 부하가 걸리게 될 거고 또 여기 이 웹서버 쪽에서도 여기서도 커넥션 인스턴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생성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상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렇게 MariaDB 데이터 소스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고 커넥션 풀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보시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친구랑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100대를 설치해서 미리 전화를 다 걸어서 연결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를 들어서 그냥 바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끊지 않고 다시 옆에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커넥션 풀은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커넥션을 다 연결해 놓습니다. 커넥션을 미리 연결해서 뭐 100개, 뭐 10개, 30개, 100개 이렇게 미리 다 연결을 해 놓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JDBC 템플릿에서 JDBC 템플릿은 데이터 소스를 인젝션을 해갖고 그 데이터 소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JDBC 템플릿에 쿼리하고 수행하면은 그 데이터 소스에서 get 커넥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데이터 소스를 스프링 부트가 커넥션 풀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인젝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JDBC 템플릿에서 쿼리 이런 메소드를 수행하게 되면 그때 데이터 소스 쿼리 메소드 내에서 이제 이런 거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get 커넥션 할 때 이 데이터 소스는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소스가 아니고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프링 부트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인젝션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라는 거는 이 여기 있는 커넥션을 미리 뭐 10개, 100개를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다 데이터베이스에 다 맺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DAO에서 쿼리 메소드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쿼리 해갖고 이게 실행이 되면 데이터 소스와 get 커넥션 하면 이 데이터 소스가 지금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잖아요. 여기서 지금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로 인젝션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get 커넥션을 하면 그때 커넥션을 맺는 게 아니고 이미 맺어져 있는 요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커넥션을 사용 중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 커넥션으로 작업을 다 마치고 커넥션 클로즈를 하면은 이건 데이터베이스랑 커넥션을 끊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커넥션 풀로 커넥션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럼 커넥션 풀은 다시 그 커넥션을 지금 아이들 커넥션으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 사용 안 하고 놀고 있는 커넥션으로요. 그런 식으로 커넥션을 리턴해서 사용 중 반납받으면 다시 놀고 있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커넥션 풀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커넥션들이 다 사용 중일 때, 대부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모든 커넥션 풀이 다 사용 중일 때, 그럴 때 새로운 데이터 소스에서 get 커넥션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 요청을 큐에다가 담겠죠. 그래서 그 큐에서 대기를 하다가 어떤 커넥션이 반환이 되면 그 큐에서 대기하는 놈한테 하나씩 커넥션을 다시 주면서 이런 식으로 커넥션 풀이 관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레이드 부트러는 실행한 다음에 웹에서 게시글 목록이나 그런 걸 실행하고 나면 여기에 이런 로그가 떠요. 여기 보면 히카리 데이터 소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히카리 풀 1 이런 식으로 로그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스프링 풀이 데이터 소스를 히카리 커넥션 풀을 쓴다는 말이거든요. 스프링 부트 레퍼런스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Supported Connection Pool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Spring Boot uses the following algorithm for choosing a specific implementation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We prefer Hikari CP. Hikari CP라는 게 히카리 커넥션 풀을 말하는 겁니다. For its performance and concurrency. 이게 성능과 동시성이 좋기 때문에 히카리 커넥션 풀을 사용한다, 선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히카리 CP available, 히카리 커넥션 풀이 사용한 경우에 we always choose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히카리 CP가 안 될 경우에는 뭐 턴키 풀링을 쓰고 이것도 아니면 커먼 DBCP 툴을 쓰고 이것도 아니면 오라클 UCP 툴을 쓴다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순서대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if use the Spring Boot Starter JDBC나 Spring Boot Starter Data JPA를 사용하면은
이 스타터를 사용하면 you automatically get a dependency to 히카리 CP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build.grade에서 지금 스프링 JDBC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 스타터 JDBC를 임플리멘테이션 했잖아요. 이걸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스를 히카리 커넥션 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한 상태에서 우리가 DAO를 쓸 때 그냥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 또는 JDBC 템플릿 이런 걸 쓰면 거기에 커넥션 풀은 거기에 데이터 소스는 히카리 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히카리 풀을 쓰기 싫고 다른 풀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커넥션 풀 종류가 이 커넥션 풀 구현체,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 구현체를 여러 구현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꼭 세상에 커넥션 풀이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프링 부트는 이거를 히카리 커넥션 풀이라는 걸 선호한다는 거고, 만약 이 데이터 소스를 히카리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가 아닌 다른 데이터 소스로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서 여기서 스프링 닷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 닷 타입 해갖고 여기다가 쭉쭉쭉쭉 써줘서 이 타입에다가 뭐 통캣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것인지 뭐 커먼 DBCP2 데이터 소스 커넥션 풀을 사용할 것인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뭐를 쓰면 그 타입을 뭘 쓰면 바꿀 수 있는지는 아까 스프링 다큐멘트 레퍼런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프링이 선호하는 대로 다른 설정을 하진 않고 기본으로 사용하는 히카리 CP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풀이 뭘로 바뀌더라도 여기 인젝션 되는 커넥션 풀만 바뀌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인터페이스로 사용되고 우리는 또 이 쿼리 메소드를 JDBC 템플릿의 쿼리 메소드를 호출해 갖고 코드를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넥션 풀이 어떤 걸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소스 코드는 그냥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예, 커넥션 풀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